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컨설팅하는 홀라이프의 금융천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바로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오면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대표적으로 큰 사고나 질병에 대한 고액의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는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청구된 보험금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보험금이 삭감이 되거나 보험금 부지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보험금 현장 조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는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또는 계약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 서명하면 안 되는지와 서명해도 괜찮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서명해도 괜찮은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인데요. 이 서류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같은 제3자가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서인데요.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서명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열람 범위와 목적이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열람 범위와 병원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 양식에 사인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 주변이나 직장 근처에 또는 지역의 상급병원 등에 가서 내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활용될 수가 있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명과 발급 범위에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범위만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장암으로 인한 진단과 수술에 대한 것만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대장암 진단 및 수술 관련된 서류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병원에만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원명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서명을 해주셔도 괜찮은 서류이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서류에 사인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열람 동의서인데요.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를 받았던 의료 기록이나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서류를 통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받은 치료와 보험금 청구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과거 여러분의 진료 내역이나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과거에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는데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삭감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청구한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도 취소되는 정말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절대 사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인데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류에 서명할 경우에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담당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원래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이번만 이 서류에 서명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면서 다음에 또 청구할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면서 이 서류를 요청을 하는데요. 이 서류도 꼭 서명을 해야지만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부재소 합의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추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서류는 보험회사에
가입자에서 법적인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번만 이 서류에 사인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라면서 서명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도 마찬가지로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진료 내역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문을 제3의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서류인데요. 이 과정에서 진단서나 검사 결과지 또는 실제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진단을 내린 의사 선생님과 의료 정보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이나 보험금 삭감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서류에 사인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총 4가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혹 조사관들이 이 서류에만 사인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면서 서류들을 사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간혹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서류에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서류는 꼭 주의 깊게 보셔서 불이익이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실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서명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명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